네, 이상서학과학용 서브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3주간,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같이 좀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3주간 같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또 필요하면은 또 계속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은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번 서브스터디까지 해서 좀 이야기를 살짝 마무리를 해놨고요. 그 한 가지 안 한 것 중 하나가 그 후비니 스투디 폼을 정말 KDA로 바꾸는 거는 저희가 같이 하진 않았는데 그 방금 보니까 명서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노트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필요하시면 각자 공부하다가 이렇게 같이 보고 디스코드나 뭐 저는 잘 안 가지만 문제에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메인 스터디의 그 라인을 좀 따라가기 위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를 보자고 생각을 정확히, 그러니까 딱 정해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메인 스터디를 따라가면서 좀 불편함이나 잘 모르겠는 거나, 좀 같이 좀 계산이든 심상이든 봤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우선은 노트를 올리긴 했는데 어 하나는 사실 그 벡터 스페이스 간의 1차 동형 정리, First Isomorphism Theorem에서 사실 교수님이 저 메인 스터디 때 모듈까지 좀 확장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좀 벡터 스페이스 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모듈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저번에 말씀해주신 미분 형식 모임이 모듈이 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해서 또 모듈에서로 확장을 하는 거에 좀 막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그 숏 이그젝 시퀀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왜 이그젝트인지를 아직 다 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그 스펙트럴 수열의 계산의 정체가 아직도 뭔지는 사실 잘 좀 모르겠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 이 정도의 그게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보다가 좀 이그젝 시퀀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개인적인 심상을 좀 잡은 게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짧게 그거를 이따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주 동안 그 커넥팅 호모피즘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왜 이그젝트가 되는지 이런 걸 좀 봐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2주, 그 숙제를 이제 2주 전에 이걸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좀 그 이번 주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되게 뭔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막 헤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레코드를 참고해서 보니까 이제 그 임의의 스로드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이제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가는 거를 이제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헛짓거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근데 이제 그 롱 이그젝트 시퀀스의 그 이그젝트니스가 이게 어, 다 직접적으로 맵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니까 사실 그 원래 메어 비토리스 시퀀스에서 우리가 주는 맵 있잖아요. 그 리스트릭션하고 이제 빼기하고 이제 사실 그거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저는 한 주 동안 김희원 선생님이랑 같은 주제로 First Isomorphism Theorem하고
그리고 모듈 정의가 뭔지, 또 그런 오메가 KM 뭐 이런 것들이 모듈로서 볼 수도 있고 벡터 스페이스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려고 했고 음, 그래서 어떤 그런 구조를 통해서 SES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그냥 대수적으로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듈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저희가 MV 시퀀스로 이제 뭐 구체적인 예시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와닿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특히 뭐 모듈 같은 거는 좀 벡터 스페이스로 봤던 거랑 다른 것 같아서 또 마이어비트리스 시퀀스가 어,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볼 수가 있나라는 의문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듈에 맞는 SES라는 게 꼭 마이어비트리스가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GPT나 이런 AI한테 물어보니까 네, SES가 한 종류가 아니다. 이 정도 심상만 이제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모듈에 해당하는 SES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그 POU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는가 하고 그것들이 이제 롱 이젝트 시퀀스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는 사실 이쪽 SES 이쪽으로 좀 본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랭크널리티 벡터 스페이스에서 랭크널리티 정리가 헐스 아이템으로 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제로 ABC 제로 있는 그 쇼 디그젝트 시퀀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좀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보고 이제 사실 나머지 얘기는 사실 좀 아직 네, 해보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후기니 스투디 계속 계산하느라 혼자 그 뭔가 이그젝트 시퀀스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막 뭘 보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전에 했던 거는 그 TOU 있을 때 이제 그 SES에서 레이어 비에토리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나오는 걸 봤었고, 근데 이게 그, 그 예전에 제가 하는 스네이크 lem마는 그 커티브 다이어그램 있을 때, 뭐, 아벨리안 그룹이든 그걸로, 그런 걸로 구성된 커뮤니티브 다이어그램 있을 때, 이제, 컬 하고 커넥팅 호모모르피즘 하고, 이제 콜로 가는 조금 더 긴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뭔가, 그걸로 해서 이제 전에, 완전 옛날에 그걸로 이제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나오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뭔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뭔가 그 제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 뭔가 바로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나오게 하는 걸 뭔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했던 방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그때 그 명선 선생님이 하셨던 그거를 그냥 임의의 SES에 적용을 하면 그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드람 체인 컴플렉스 가지고 하지만 굳이 그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그 방식은 명서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해 주신 그 방식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좀. 근데 이게 그 교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게 거기서 그 명선 선생님께서 스네이크 lemma 증명 그 잠깐 보여주셨을 때 거기서 모듈에서 저는 모듈에서 증명을 해봤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POU가 안 쓰이는데 그게 증명해서 POU가 안 쓰이는데 그 교수님께서 사실은 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POU가 어떻게 좀 추상화됐는지를 저도 보고 싶은데 네, 아직 어떻게 볼지는 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정수민 선생님이랑 같이 그 랭크 널리티 티어리엄을 좀 보면서 좀 벡터 스페이스에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은 좀 심상을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룹만 하더라도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의 심상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듈도 이제 제가 좀 살펴본 맥락은 그냥 벡터 스페이스를 fx 마듈로 보고 조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좀 고민이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조금 저희가 살짝 주파수를 맞춘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를 하기 위해서 약간, 제 생각에는 그 쇼지 그젝트 시퀀스의 좀 심상이나 의미를 좀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선 모듈은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사실 뭐 저만 좀 안 저만 좀 안 익숙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적어도 그냥 벡터 스페이스로 놓고 제일 쉬운 그때 약간 방금 말한 좀 버스트 아이소모피즘 세어렘이나 SES가 좀 어떤 이그젝트가 어떤 의미인지 우선 한 차례 좀 보고 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방금 말했던 뭐 POU와의 연결고리나 아니면은 이야기 나왔던 그 스네이크 렘마의 형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우선 저도 뭐 지금 준비된 게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먼저 화이트보드 켜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뭐를 그 제가 우선 좀 필기하면서 할게요. 그 우선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거는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음, 테오렘에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가 어떤 t가 A에서 W로 가고 더 스페이스이고 이제 얘가 리니어 랩일 때, 때 테오렘이 의미하는 거는 V를 커널 오브 T로 나눈 게 이미지 오브 T이다잖아요. 음, 그렇고, 어,
이거를 우선 요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어, 제가, 제가 우선 나누고 싶었던 걸 잠깐 나누고,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확장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제가 그 디스코드도 올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거랑, 왜 이러지? 이거랑, 사실은 이게 랭크 널리티 티어렘에서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얘를 약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랭크 널리티 티어렘은 뭐냐면, dimension of 이미지의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미지의 t랑 dimension of null space의 t가 사실은 dimension of v랑 같다가 랭크 널리티 티어렘이잖아요. 근데 혹시 더 언제든 틀린 게 있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유도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증명 과정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사실은 만약에 이 널 스페이스 T의 어떤 베이시스를 뭐 예를 들어서 베타 1부터 베타 S로 잡고 그 다음에 음, 이 베타 1부터 베타 S는 이제 널 스페이스 오브 T의 베이시스인데 이 얘네들과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나머지 이제 V를 스팬하는 베이시스를 이 디멘전 오브 V를 N이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S 플러스 1부터 베타 N을 잡아서 하고 싶은 거는 take 베타 1, 베타 S 플러스 1부터 베타 N이 V의 베이시스가 되도록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보일 수 있는 게 요만큼에 해당하는 녀석을 T로 보낸 것. 그러니까 T 베타 S 플러스 1부터 T 베타 N이 이미지 오브 T의 베이시스가 됨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오브 T의 디멘션은 이 S 플러스 1부터 N까지고, 그러니까 N-S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 오브 T의 디멘션은 1부터 S가 S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오리지널 도메인인 V의 이제 디멘션이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왜 저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오렘이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이 널 스페이스를 제외한 만큼의 베이시스만 V에서 그 코도메인인 W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만 옮겨가고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은 베타 1부터 베타 S까지로 어차피 저 T에 대해서 다 죽으니까 사실은 이미지 T랑 이 V를 이 커널에 만큼 자른 건 사실 같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우선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제 이게 왜 이그젝트 시퀀스랑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한번 그냥 제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우선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하고 이게 W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거는 T라는 맵은 이제 V에서 W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V에서 W로 갈 때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이만큼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TV,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오브 음, T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T로 의해서 보내지지 못하고 남는 이 커널 오브 T가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V라는 공간에서 커널 오브 T를 사실 자르는 게 저 이미지 T랑 같아지는 약간 이런 그림을 이제 저는 그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약간 무슨 무슨 말이 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할 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퀀스, 이그젝트 시퀀스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시퀀스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음, 어, 뭐, V, 점점점, 어떤 T, 뭐 N-1이 있고요. Vn이 있고, Tn이 있고, Vn 플러스 1이 있고, 뭐 Tn 플러스 1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다고 만약에 할 때, 만약에 여기를 각각 이렇게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사실 이전 거에서 뭔가 이렇게 쭉 와서, 이만큼의 이제 사실 이미지 오브 Tn-1이 남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Tn으로 이렇게 쭉 오면은, Vn 플러스 1은 이제 이미지 오브 Tn이 사실 그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 VN이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이 Tn-1로 이전 벡터 스페이스 옮겨왔을 때 사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는데 그 이그젝트 시퀀스의 정의상 어 이미지 오브 Tn-1이 커널 오브 Tn이랑 이제 같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VN을 커널 오브 TN으로 자르면 이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오렘에 서 이제 이게 이미지 오브 TN이 돼야 할 텐데,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TN-1 단계에서는 어, 이 TN-1 단계에서는 이 이미지 오브 TN-1에 해당하는 게 커널 오브 TN이기 때문에 이 VN에서 사실 이 커널 오브 TN을 잘랐다는 거는, 아이고, 이래. 이거는 이건 사실은 VN을 이미지 오브 TN-1로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TN-1의 이미지에서 나오지 못한 요만큼의 부분이 이 TN의 이미지에서 딱 요만큼의 부분 여기로 이제 이미지 TN으로 VN 플러스를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그젝트 시퀀스라는 거는 이렇게 그 이전 맵의 이미지와 그 다음 맵의 커널이 사실 같은 건데, 그 말은 이전 스텝에서 이제 어떤 TN-1 맵이 있어서 VN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끌고 왔어요. 정보를 끌고 와서 VN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맵을 통하는 뭔가 끌고 오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은 사실 다음 TN 맵에서 정확히 VN 플러스 1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V1, V2 뭐 이런 벡터 스페이스들이 있을 때 이 맵들에 의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들의 정보가 계속 이 열을 따라서 이 맵들을 통해서 그냥 훼손되지 않고 계속 그 다음 맵으로 빠짐없이 이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게 약간 이그젝트 시퀀스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러니까 사실 메이어 비에이트리 시퀀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M이라고 하는 공간은 좀 우리가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작은 부분으로 쪼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 작은 부분으로 쪼개면서 점점 이렇게 맵을 보낼 때
그 자른 부분의 모든 정보를 다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뭐 0으로 도달하는 웹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체 스페이스 M은 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S2로 치면 S2 전체를 한 번에 폼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른 걸로 쪼개서 대신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고 그 정보를 전부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 열을 구성해 놓은 게 이그젝트 시퀀스다. 그래서 그 이그젝트 시퀀스를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 이그젝트 시퀀스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낸다면 그거는 원래 M의 정보를 그대로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약간 이런 심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근간이 사실은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오렘 때문에 뭐 모듈도 같은 게 정의가 된다면 이미지가 커널로 자른 게 혹은 뭐 이미지로 자른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커널로 자른 게 남은 부분의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파생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런 심상을 좀 생각을 했어서 이거를 잠깐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뭔가 좀 비슷하게 봤었는데, 저는 좀 약간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봤거든요. 이 아무래도 벡터 스페이스다 보니까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옆에다 봤던 걸 좀 적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게 숏이죠. 여기에서 이거를 R2, R로 놓고 한번 약간 그냥 어떤 식으로 그려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여기에서 각자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F랑 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이제 그 이그젝트 시퀀스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게 그 디멘션의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디멘션 A는 이제 디멘션, 정확히 랭크죠. 랭크 F 더하기 뭐 퀄리티 F, 그리고 이제 그 B도 마찬가지로 뭐가 또 있고 뭐 아무튼 G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부터 쭈루룩 계산해 보면은 이제 뭐 이 조건이 걸리더라고요. 그 랭크 널리티 각각각 써가지고 그 이제 좀 약간 넣었다 뺐다 계산해 보면은 이거랑 여기 맵도 아마 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그 보면 좀 오일러 캐리터리스틱처럼 뭔가 보이는 도 있고요. ABC가 어떻게 줄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저는 일단은 F가 여기에서 1 to 1이어야 되고 G가 1 2여야 되니까 이제 R2 자체를 이제 얘는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제 임베딩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라고 보고, F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쿼션트의 정체가 뭔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온투로 보내주려면은 이 쿼션트가 약간, 정확히는 커널이고, 잠시만요. 커널과 이미지가 같아야 되니까 이미지이자 커널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해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F에다가 V를 넣으면 1인 안돼. C에다가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아유, 죄송한데, 네, 제가 잠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네. 여기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를 벡터 스페이스로 두고 여기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제 랭크 널리티 디어럼을 쭉쭉 적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어떤 맵을 함수를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 얘를 잘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지우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대 급수 형태로. 그러니까 교대 합 형태로. 그래서 또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해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랭크 널리티 디어럼에 의해서 말이 되려면 얘 얘가 얘보다 좀 큰 차원이어야 되는 것 같고 얘는 얘보다 작은 차원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다시 G에 의해서 보내보면은 그 G가 이제 1, 그다음에 여기는 음, 마이너스 1, 여기는 0 이래가지고 이제 그, 그, 사실 이 커널 뭐죠? R2에다가 커널 G는 사실 여기에서의 수직인 이 친구다. 일단 이렇게 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아마 남는 부분이겠죠?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뒤에다가 넘겨주고 뭐 한다는 센스로 뭔가 좀 들렸습니다. 제가 뭔가 생각하고는 심상은 이렇습니다. 저, 또, 아,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 스튜어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그 펄스 아이소모피즘 티오렘이랑 같은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했어요. 뭐 그거 먼저 말씀하시려던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수미 선생님 써주신 거 감상 정도였는데, 뭔가,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보니까 조금 더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방금 정수면 선생님 발표에 좀 이어서 이 쇼 디그젝트 시퀀스를 가지고 저 저런 펄스 아이소모피즘 티오렘을 그게 이제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키가 여기 끝에 이제 영영이 있는 게 좀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좀 많은 성질을 줘가지고 써주신 걸로 써보자면은 이제 일단 이 G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잠시만요. 레이저. 여기에서의 커널하고 여기에서의 이미지가 같잖아요. 그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그러면은 어 여기를 하나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대충 D, D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D1, D2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정확하게 C 전체가 되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이 D2의 커널이 C 전체가 되고 그래서 어 C 이제 여기서 이제 first isomorphism 티오렘을 써봐 주면은 P
이게 포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오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C랑 정확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D1 사이드를 한번 보면은 또 이거랑 사실 이게 잭트니스에서 이게 같은 거니까. 근데 얘가 또 0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커널 F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F가 원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미지 F가 F랑 A랑 우선 벡터 스페이스니까 아이소모픽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얘가 또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커널즈랑 같기 때문에 얘가 또 A가 돼서 사실 숏 이그젝트 시퀀스를 이렇게 써준다는 행위 자체가 여기다가 이제 기준점을 놓고서 여기에는 이제 이 맵을 기준으로 아니, 이미지를 두고 여기에는 커널을 두는 행위랑 완전히 그냥 같은 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음, 좋은 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0, A, B, C 0으로 가는 슈어리티 그젝 시퀀스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쓰고 보면 C가 어, B를 A로 쿼션트 시킨 거랑 사실은 같고 A는 A는 저 G맵 기준으로는 커널 혹은 음, 약간 A를 조금 어떻게 A가 이제 커널 G랑 여기서의 이제 커널과 아이소모픽한 그쵸? 거죠. 네. 왜냐면 얘가 원투원이니까.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형태랑 똑같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에서 맵 T가 있을 맵 뭐 여기서 G로 썼으니까 G가 있을 때 커널 G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음 커널 G 그다음에 그냥 제가 뭐 쓰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T가 V에서 W로 가고 V를 커널 T로 자른 거랑 이미지 T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우선 커널 T로 가는 거 생각하고 커널 T를 V로 그냥 그 인클루전 랩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 이미지 T로 보내는 V를 이미지 T로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얘가 그냥 슈어 디크젝트 시퀀스가 되는 형태인데 사실은 김찬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임의의 0, A, B, C 0으로 가는 그 슈어 디크젝트 시퀀스가 있을 때 사실은 저 G에 해당하는 거랑 이제 T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같아지고 지금 V랑 B랑 같아지는 꼴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0, A, B, C 0으로 간 슈어디크 젝트 시퀀스가 있을 때 사실은 이 T는 사실 제가 T라고 쓰긴 했는데 G랑 똑같은 괜히 헷갈리게 쓴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오렘 형태랑 사실상 호환되는
꼴이다. 아, 이 정도면은 그 완전 같은 얘기라고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은 얘기라고 해도 되는 것 왜냐면 같은, 네, 쇼 이그젝트 시퀀스라는 조건만 걸리면은 얘하고 얘가 이제 커널 G 이미지 G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완전 같은 정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음, 조금 더 숏 익젝트 시퀀스가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좀 더 약화된 표현인 것 같긴 한 게, 아, 아닌가? 아니, 사실상 이제 같긴 한데, 아무튼 F라는 맵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소모픽하게 사실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 A, B, C 0으로 가는 숏 익젝트 시퀀스에서 사실은 F맵은 원투원이면은 어차피 A랑 FA는 그냥 동형이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B의 सब스페이스로 옮기는 맵이면 되잖아요. 아이소모픽하게 옮기는 맵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F는 그러니까 F는 형태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김찬 선생님 써주신 거 보면 사실 다 저거 G의 커널, G의 이미지로 지금 A랑 C가 적히는 거니까. 애초에 쇼 딕트 시퀀스가 그렇게 생긴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리엄을 왜 이렇게 숏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벡터 스페이스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벡터 물론 벌스 아이소모피즘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다른 구조를 뭔가 염두에 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게 음, 어쨌든 이렇게 이그젝트 시퀀스를 구성을 하면은 약간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는 이게 이 디멘션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뭔가 약간 오일러 표수처럼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음, 항상 0이 되는 건 좀 이상하니까 뭔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뭔가 다른 도형이나 심플렉스 같은 걸로 바뀔 때는 이제 그 이 뭐 값들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를 뭔가 알고 있잖아요. 이 게리 오일러 표수가 음, 오, 저 방금 그거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봤는데, 네, 여기 이거 써주신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밑에다가 쓰면은 그 랭크 널리티 테오렘이랑 똑같은 그쵸. 게 되네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이게 오히려 요거가 사실은 랭크 널리티 테오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랭크 널리티 테오렘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네모 박스.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안 이상하지 않나요?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결론이 랭크 널리티 띠어라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가지고 온 약간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제 증명할 때 랭크 널리티 띠어럼과 이제 그 이그젝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는 이거가 약간 그 오일러 표수처럼 보고 싶은 지금 뭔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오일러 표수는 그 드랑코 홈올로디의 차수를 이제 0차, 1차, 2차 이런 것들을 교대합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쇼 이그젝트 시퀀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차수 중에서 한 차수에 있는 정보만 사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음, 다 이제 그 드람 세팅으로 써보면은 오메가 원짜리들이니까 이거 전부 다 음, 하나로 통일하면. 그래서 이 하나에서 이걸 이제 오일러 표수로 여기는 거는 어, 당연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차라리 오일러 표수는 그 이렇게 로우와이즈하게 같은 차수의 코호몰로지가 아니라 1차 미분 형식을 2차로 올리고 2차를 3차로 올리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저 교대합이 오일러 표수처럼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던지는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히 그 오일러 표수가 나올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로로 말고 세로로 해야 된다. 네, 차원을 높이는. 근데 왜냐면 ABC에서도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우선 그 그러니까 이제, 웨이어 네, 비에트리스 시퀀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A, B, C의 차원은 다르지만 음, 아무튼 N차 미분 형식에 대한 게 이제 음, A, B, C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네네. 이제 한 차원 아,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N 음, 플러스 1차로 이제 높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거를 로우를 점점 쌓는다 생각하면 아, 아마 로우를 이제 쌓는 그 정보에서 왠지 그 오일러 그렇구나. 표수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어, 그냥 로우의 이 쇼트 자체에서는 저 그냥 교대합이 0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오일러 표수로 생각하고 싶으시면 아직 우리가 SES가 있을 때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나온다는 걸 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SES가 있고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만들면은 그때 이제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에 있는 그 하나하나 값들은 그건 이제 그때 어, 그 네, 지금 ABC를 쓴 거는 이제 그 호몰로지 값들이 아닌데, 저 ABC로 만든 롱 이그젝트 시퀀스는 이제 호몰로지에 대한 열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교대합을 하면은 0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 네, 오일러 표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생각이. 일리가 있는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슈어 디귿트 시퀀스에 대한 좀 여러 단상들을 나눠봤는데요. 우선 좀 말씀해주신 내용들 통해서 약간 이게 그 1차 동형 정리랑 이렇게 좀 연관성 있게 전개되는 것까지 저희가 조금 좀 살펴봤고, 음, 지금 고민인 것은 뭔가 조금 더 깊게 의문이 남는 거를 여기서 더 좀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서 살펴볼지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토픽을 넘어간다면은 저는 우선은 그 어떤 스네이크 렘마를 도출해야 되는가 혹은 뭐 MV 시퀀스로부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좀 뚝 자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넘어가도 그 주제가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한번 그 전에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여기 쓴 거는 전부 다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 쓴 거잖아요. 그 혹시 모듈로 쓸 때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우선은 모듈이 그 필드를 잡는 게 필드가 아니라 링으로 잡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링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인버스가 없는 게 링이 맞죠? 인버스도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로 디비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커뮤니티비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훨씬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근데 그래서, 그거,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덧셈과 곱셈,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 덧셈과 곱셈 주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이고 곱셈에 대해서 세미그룹이었나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임의의 링으로 가면은 사실 좀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음, 저희가 보는 맥락에서는 사실상 벡터 스페이스는 뭐 벡터장들의 모임이나 미분 그 코벡터들의 모임 정도를 상정하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듈은 그런 이제 뭐 코벡터라고 할 때 코벡터의 그 점 의존성을 빼가지고 이제 미분 형식의 모임으로 봤을 때가 이제 모듈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그게 그 이제 이 dx, dy 뭐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코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dx, dy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써진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점 의존성이 빠지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함수로 바뀌어가지고 음, 여기에 이제 뭐 fx, y 뭐 함수할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 이게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바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느냐부터가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를 상정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이제 점에서의 의존성을 뺀 미분 형식이 사실은 모듈 구조라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그 모듈에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렘도 벡터 스페이스에서랑 같은 애초에 모듈에도 베이시스가 있나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긴 한데 모듈까지는 디멘션이 있다는 코멘트를 저번 주 대수학 메인 스터디 때 봤습니다. 디멘션이 있다고요? 네. 음, 근데 그게 모듈, 아마 네. 벡터 베이시스가 그 모든 모듈에 다 정의할 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네. 그냥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제 들은 거여가지고. 아니,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 그 뭔가 메인 스터디 때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1차 동형 정리를 모듈 버전으로 그냥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 없다고 거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가? 이거 생각보다 꽤, 꽤 컴플렉스한 구조 같은데 싶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1차 동영정리 자체는 사실 그 책을 보면은 원래 맨 처음에 그 군에서부터 셋업이 또 군부터 셋업 사실, 되죠? 네, 네.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모듈에서 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 당연하겠네요. 하긴 그렇네요. 네, 이거는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따로 봐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약간 3주간 계산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진행하려니 좀 어색한데. 아까 이제 많이 나왔던 말씀 중에, 이야기들 중에, 네, 박광현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게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스네이크 lem마를 과연 메이어비트리스 시퀀스에서부터 어떻게 확장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한 차례 살펴봤던 스네이크 lem마랑은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POU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무튼 MV 시퀀스에서는 이렇게 롱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POU가 없어도 된다고 하신 것도 같고 사실은 POU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데 뭔지 약간 이런 게 저에게 좀 혼선 좀 불명확함이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같이 좀 적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대답으로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추가적인 코멘트 하나 하자면은, 이제 저번에 그 교수님이 주셨던 숙제 중에 하나가, 그 임의의 SES가 있을 때 그걸 롱으로 확장시키는 걸 보여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뭔가 POU에 의존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저도 처음에 약간 막혔던 부분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더블 체인 컴플렉스 가지고 그 스네이크 lem마를 3번 써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냥 임의의 쇼 네그렉트 시퀀스는 아까 본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어떻게 롱으로 넘어가냐 하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벽을 느꼈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고 하니까 어 그 롱으로 넘기는 그 세팅에서는 항상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달아가지고 뭐 고트 책에도 막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점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가 체인 컴플렉스의 쇼 니글렉트 시퀀스가 되어야지 이거를 이제 롱으로 넘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근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쇼 니글렉트 시퀀스에서 롱 니글렉트 시퀀스로 넘어가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드럼 세팅에서는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 아무튼 오메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 오메가들의 이렇게 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롱으로 바뀌면은 코호몰로지의 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열만 봤을 때는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는 사실 오로지 어떤 그 구역마다의 뭐 교집합 아니면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사실 그런 이펙트잖아요. 근데 사실 애초에 코호몰로지 자체가 그, 그 이제 D라는 연산자에 의존되는 세팅이다 보니까 D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가 이제 D로 연결되는 이런 체인 컴플렉스여야만 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두 번 취해서 이렇게 그 n에서 n 플러스 1자 n 플러스 7 이렇게 넘어갈 때 0 되잖아요. 그 맵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세팅에서도.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중간에 그 안 잡혀요. 뭔가 그 이렇게 체이싱 하는 게 안 잡혀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커뮤테이티비티 오브 다이어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메이어비슬스 시퀀스 쓸 때는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취하는 거랑 그 구성된 맵에서 약간 그 리스트릭션 하는 게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통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커뮤테이티비티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이렇게 시퀀스가 짝짝짝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가 같은 그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할 때 그 그러니까 POU는 사실 설젝션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이 G맵의 온투 설젝션을 보일 때 사실 POU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롱으로 넘길 때는 보면 서젝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POU의 필요는 저거에 서젝션을 보이는데 있는 것 같아요. G 형태의 웹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 세팅으로 시퀀스들을 숏으로 쭉 막 써놨을 때는 사실은 그냥 온투인 게 이미 있으면은 그리고 위로 이렇게 두 번 올라갔을 때 0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POU가 없어도 되는 거이지 않나. 근데 이제 동일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어 우선은 그냥 메이어 비트루스 시퀀스에서 롱으로 넘어가는 거를 보트 투 책 기준으로 볼 때 막 이렇게 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서 사실은 원투원이냐 원투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랑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두 번 가서 0 되는 거랑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역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POU의 논리가 빠져도 되는 그러니까 그 논리만 남겨서 일반화할 수 있는 추상화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말로만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고, 이 POU가 없어도 POU가 있는 거랑 다름없다고 한 그런 말이 서젝티비티를 걸어준 게 POU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 사실 방금 저희가 이거 쇼 디텍트 시퀀스에서 본 것처럼 사실 F맵, 그러니까 원투원 맵은 사실 그냥 A를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 BS सब스페이스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F맵의 형태는 안 중요할 수 있는데 G의 원투 형태는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POU가 저 레이어 비에트리스 그러니까 그 미분 형식으로 더블 체인 컴플렉스를 구성했을 때 아무튼 원투 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POU를 우리가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맵에서 사실 원투인 맵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거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고요. 저 여기서 혹시 다른 쌤 그 코멘트 한두 분 혹시 듣고 방금 말로 한 거를 세팅을 조금 손으로 같이 한번 써볼까 하는데 네 혹시 코멘트 하실 선생님 계실까요? 저도 완전 그냥 똑같이 느꼈어요. 그 POU 잡아서 하는 거는 그 커넥팅 홈오버로피 만들 때 인버스로 한번 갈 때 인버스로 한번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또 인버스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버스로 갈 때 여기서 잡은 거를 그냥 이제 우리 PO를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응되는 원소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뿐이고 알 수 있는 것뿐이고 그냥 그 컴플렉스들의 이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넘어갈 때 그냥 뭐 POE 안 써도 되고 그냥 서젝티브 때문에 그냥 여기에 대응되는 얘가 뭐가 있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네 되는 그런 걸 똑같이 느껴가지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딱 하나 이제 하고 방금 새롭게 든 생각이 이런 시퀀스 특히 드랑코 호몰로지를 사실 볼 때 저희가 그 제너레이터를 구체적으로 잡는 것도 좀 중요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S1의 그 S1의 1차 드랑코 호몰로지 제너레이터가 디세타의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이렇게 되는 것? 약간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제너레이터 자체를 찾는 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 사실 그거는 POU가 있어야 알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직접 미분을 해야 적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서 그러면 스네이크 lem마를 통해서는 제너레이터를 찾을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만약에 찾을 수 있으려면 저 G맵에 해당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사실 알면은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레이어빌드 시퀀스에서 POU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너레이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던 게, 전에 제가 그 S1 가지고 막 범프 펑션 막 그려가지고 S1에서 막 이상한 막 그림 그리면서 POU가 사실 어떻게 생겼고 이러면서 제너레이터를 음,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하고 나중에 그 마지막에 뭘 보여줬었냐면, 그 S1을 그 오픈셋 두 개로 자를 때, 뭐, 두 점을 이렇게 빼서 그 오픈셋 두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는 0부터 2파이까지로 가는 거로 하나 만들고, 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가는 거 하나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0에서 2파이로 가는 거를 F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가는 걸 F2라고 하면은, F1 빼기 F2에 대해서는 그 점 두 개 뺀 요 지점에 대해서 불연속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는 이제 연속인데 딱 이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생기는 그런 애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커넥팅 호모모르피즘으로 여기로 넘길 땐 POU 필요 없이 그냥 각도 함수 다른 두 개를 우리가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 뭐 POU가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뭔가 POU의 존재를 몰라도 알 수는 있다. 음. 약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 차례 저희가 말하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 싶은데요. 잠깐 옆으로 좀 옮겨서 옆에다 조금 적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선 레이어비에트 시퀀스를 생각하면 이게 좀 너무 작은 것 같긴 한데 M이 그러니까 UV일 때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제 여기서 D맵 여기서 D 뭐 이렇게 쓸까요? D맵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각 로우는 short exact 시퀀스잖아요. 뭐 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그 약간 일반적인 형태로 쓴다는 거는 음 제가 생각했던 포맷은 밑에다가 좀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왜 자막이 켜졌지? 네 쓴다는 거는 형광펜 이고 색깔이 형광펜으로 쓸 때 이제 여기가 형태가 같고 그다음 여기가 형태가 같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형태가
있으니까 이제 이 파란 부분을 뭐 색이 파란 부분을 AN,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을 BN,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CN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0에서 AN, EN, 뭐 CN, 0으로 가는 이게 이제 숄 디텍트 시퀀스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로우가 이제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고 그 다음에 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이게 좀 화면을 크게 잡았네. 내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n번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메이어비스 시퀀스에서는 썼지만 이게 일반화된 걸로 쓸 때는 제 생각에는 AN, BN, CN으로 써진 거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맵을 다 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신 조건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메이어비스 시퀀스에서 있었던 것 중에 여기의 원소를, AN의 원소를 일로 보내고 이렇게 밑으로 보내는 거랑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는 거랑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는 게 이제 같아지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근데 이 조건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의 커뮤테이티비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일반화되는 거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같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여기 D에서 D로 이렇게 두 번 가면 0 됐던 것처럼 FN, FN 플러스 1 한 번 가면은 0 되고, 그다음 GN, GN 플러스 1을 가면은 0 되고, HN, HN 플러스 1을 가면 0이 되는 이런 조건이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폼은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위에서 쓸 때 이거를 코어몰로지 형태로 바꾸려면 음, 드랑코어몰로지라는 건 이 밑으로 가는 거, 이 밑으로 가는 거, 이 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코어몰로지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긴 다 똑같은 D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이 익스트루디브 D는 차수에 대한 정보가 각 로우에서 다음 로우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D는 n차 미분 형식을 n 플러스 1차 미분 형식으로 보내는 거고 그다음 여기 있는 D는 n 플러스 1차를 n 플러스 2차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요 맵에 대해서 요 AN에서 도출되는 거는 사실은 커널 오브 D를 지금 이미지 오브 D로 각 로우에 있는 이 펑션마다 써준 거니까 이거를 일반화된 SES로 쓸 때는 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맵은 어 커널 오브 FN을 음, 근데, 여기 FN 마이너스. 네. 네. 아, 그,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번에 그 스네이크 lem마 쓰는 것처럼 하는 게, 이걸 구성하는 거랑 같은 거지 않나 해서, 아, 그렇게, 같나요? 네. 네, 결국에는 그 두 번 적용해가지고, 이런 꼴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굳이 두 번으로 안 하고. 네, 네네. POU를 해서 한번 그걸 봤으면은 한 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POU만 안 쓰면 돼가지고. 사실 아, POU 안 쓰고 그냥 셀렉티브 때문에 그러니까 POU로 썼던 증명에 그대로 그냥 바이 서젝티비티하고 뭐가 있다 약간 이 문장을 이걸로만 다 바꿔주면 돼가지고. 네, 뭐 바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기 커널 n 플러스 1을 이미지 fn으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커널 gn 플러스 1을 이미지 오브 gn으로 나누고요. 왜냐면은 이미지 오브 gn을 한 번 더 gn 플러스 1을 취하면은 커널이 다 들어가니까. 왜냐면 fn 두 번 가서 0, gn 두 번 가서 0, hn 두 번 가서 0이 위에서 지금 익스트루드 리버티브 두 번 가서 0인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롱폼은 여기서 커널 hn 플러스 1을 이미지 hn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커넥팅 맵이 그 다음 커널 fn 플러스 2를 이미지 fn 플러스 1로 자르고 이제 이런 식이면은 그러면은 그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HN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쪼개놓은 거에 HN의 뭐 아마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뭐 HN의 유교집합 V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HN의 HN 플러스 1의 M으로 딱 정확히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 short exact 시퀀스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커뮤테이티비티랑 그 다음에 두 번 가서 FN이나 GN, HN이 두 번 가서 0 되는 거를 가지고 요게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된다를 이제 해보고 있고 실제로 이 델타 맵을 이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에서 잡은 그 델타 맵 잡는 방식을 역으로 그대로 쓰면은 델타 맵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 스네이크랩만은 뭐 커널, 코커널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긴 했는데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한 번에 그냥 이 쇼디그 시퀀스에 열해서 바로 그냥 롱 코호몰로지의 롱폼으로 그냥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우선 이렇게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는 거는 같아서 네, 우선은 여기까지만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그 드럼 세팅해서 직접 좀 맵을 적어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이랑 이렇게 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A, B라고 쓴다고 하면은 사실 이 A, B라는 함수에서 그냥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사실 여기는 이제 그 성질 때문에 이그젝트니스가 성립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그 부분이 그 델타 맵은 사실 정확하게 그 메이어 그 보트2 책에 어디 보시면 딱 메이어 비트 그 사실 교수님이 예전에 적어주신 노트도 되게 매우 초반에 한 10월 달쯤 적어주신 노트도 그 델타 맵 잡는 거 노트 보면은 딱 메이어 비트 시퀀스에서 잡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잡냐면은 그게 먼저 여기서 아니죠. 여기서 그러니까 오메가 n 유교집합 V에 들어가는 거에서 사실은 요 n 플러스 1번째 m으로 가는 어떤 맵을 잡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어떤 미분 형식 하나를 잡고 근데 이제 클로즈드 이 미분 형식을 잡으면은 이 맵이 이제 온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대응되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뭐 커넥티비티 때문에 커뮤테이티비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뭔가 호환이 돼서 걔를 다시 뭔가 여기 있는 걸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걸로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메이어베이스를 세팅해서 그렇게 써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 요 밑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델타 맵이 잡혀요. 그래서 약간 음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은 요 메이어베이스를 세팅해서 한번 어떻게 그 교수님이 정말 그 예전 노트인데 거기에 그렇게 잡는 방식이 있는데 아마 그거 할 때는 이제 POU를 써서 구체적으로 이제 커넥팅 맵을 정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거기서 POU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잡는 것만 조금 빼고
온투의 관점이나 뭐 설직 인젝티비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그 논리를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네, 한번 네, 볼까요? 한번 네. 같이 봐도 괜찮아요. 네, 잠깐만요. 공유 NG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좀 한번 닫고 제가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좀 찾아볼게요. 이게 이노 10월 15일자 이노트인 것 같은데 공유를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그 10월 15일에 적어주신 노트인데 음, 네, 이게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분 형식 속에 있고 쭉쭉 내리다 보면 이제 레이어 배치 시퀀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포지션에 쓰여 있는 게 이제 그 실제로 어, 레이어 배치 시퀀스 잡은 게 쇼지 시퀀스가 된다 하는 건데 그 여기 보시면 3번에 이 서젝티비티인 거 보일 때 이때 이제 POU를 씁니다. 그래서 POU를 써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은 저 코롤러리는 아무 설명이 없네요. 잠깐 좀 더 내려가서 음, 제 기억에 이거 이 메소드 2 요건 것 같은데 이 노트가 아닌가? 잠깐만요. 요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그 이 C0 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1으로 잡으신 거긴 한데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요 밑에 라인이 그 0차에서 MV 시퀀스 쇼 이그젝트 시퀀스 쓴 거고 위에가 이제 1차를 쓴 건데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게 이 H0U 교집합부에서 H1M으로 가는 그 이렇게 가는 이제 이거를 잡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H0U 교집합부에 해당하는 원래 그냥 폼이 여기니까 이 C0를 하나 잡습니다. 근데 이 C0가 이 H0는 사실 우리가 클로즈드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DC0를 해서 0이 되는 그런 C0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폼 C0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C0가 이게 요 맵이 서젝티브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서 이걸 이제 POU로 잡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서 C0로 매핑을 해주는 제가 온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위로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뭔가 대응되는 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됐더라? 제 기억에 그 밑에 있는 저 오메가가 그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랬지? 이 오메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맵을 해서 이 값이 되는 오메가를 항상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다이어그램의 커뮤테이티브 때문에 됐던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설명이 안 써 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쓴 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저 적어놓긴 했는데 오메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오메가가 이게 이제 여기 오메가 1 아, 라지 네. 오메가 1 M에서 여기로 가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잡아서 음, 뭔가 클로즈드인 오메가를 잡아서 이렇게 가는 이 오메가가 이제 존재를 한다. 인 음, 거를 이제 좀
뭔가 다이어그램의 커뮤테이티비티 같은 거랑 해서 하면은 보일 수 있는데 그 음, 다음에 하는 거는 이 C0에서 이 오메가로 여기서 오케이. 오메가를 아예 그냥 이렇게 잡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C0에서 오메가로 가는 역으로 이렇게 뭔가 오메가를 잡아놓고 코호몰로지 세팅에서 이 오메가를 이 C0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오메가로 보내는 커넥팅 맵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이상한데 그 조금 더 약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거를 캡처해서 한번 화이트보드에 옮겨주시면 네, 제가 지금 미쳐나요. 클릭보드.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 있긴 합니다. 오, 아, 그래요? 뭐야? 뭐야? 어? 그래도 화이트보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화이트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를 아, 잠시만요. 공유를 정지하고 기준 네, 하고 락을 해놓겠습니다. 저 여기 지금 옮겨놨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음,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선생님? 네,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얘를 뽑았을 때 여기에서 열로 가는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 맞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일단 얘에 대응되는 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니까 이만큼이. 그럼 이제 당연히 제2의 서젝티비티에 의해서 이 C0에 대응하는 이 친구가 있을 거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POU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C0에 대응하는 이 친구를 잡았으니까 이- 얘를 한번 D를 취해줘서 얘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얘에 대응하는 얘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커뮤터티비티가 쓰이는데 이제 어 시제로에 대응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잡았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커뮤터티비티를 사용하면은 즉, 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제로를 잡을 때 얘가 그 코오몰로지의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클로즈드여가지고 D DC제로가 0이란 말이죠. 그런데 근데 이 DC제로가 사실은 음, 이 제2의 요거 그 C0, 마이너스 COU C0 이거였고 여기서 또 커뮤터티브티에 의해서 얘가 제2의 음, D의 이거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0이란 소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이제
이거잖아요. 요거. 그 말은 즉슨 얘가 사실은 이 친구가 사실은 어디 있었냐면 펄 J에 있다는 소리였죠. 이 J는 이쪽. 이게 이게 0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 열의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펄 J가 이미지 I랑 같아서 네, 여기가 I. 그래서 얘에 대응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W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넥팅 호모모르피즘의 원소를 네, 여기 시제로 잡고 호몰로지의 제너레이터니까 이제 클로즈드인 애를 잡고 J의 서젝티비티 이용해서 얘로 넘어가고 뒤치에서 옮기고 근데 얘가 커뮤터티비티 때문에 얘가 이 친구의 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컬이 또 이그젝트니스에 의해서 이 아이맵의 이미지여가지고 또 얘에 해당되는 얘를 찾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사실 앞에 쓴 일반적인 SES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네, 그렇죠. 이제 거죠. SES 사실 SES 일반적인 SES에서 보일 때 뭐 이쪽 부분에서 뭐 어떤 원소 뽑고 똑같이 서젝티비티에 의해서 어떤 얘가 또 존재하고 또 커뮤터티브에 의해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네, 그냥 완전 똑같은 원리로. 네, 그래서 뭔가 여기 원래 그저 IJ 맵들을 뭔가 물려받는 어 그러니까 이그젝트니스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보여야 되잖아요. 세 개씩 세 개씩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자명해 보이는데 이 커넥팅 호모피즘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이그젝트니스가 어 좀 이제 비자명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만 보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반복되니까. 그쵸. 저도 체크는 이그젝트니스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두 번 가서 0 되는 컨디션은 그 이그젝트니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딱히 안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 가서 0되는 게 혹시 예, 어떤, 그 이그젝트니스가 이렇게 쓰면은 이미지 아, F 이거 커널 G니까 네네네. 네. 어차피 여기 있는 애를 모두 두 번 보내주면 무조건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컨디션. 근데 그러면 근데 좀 드는 의문은 그럼 애초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게 POU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데 POU를 써서 좀 직접적으로 셋업을 한 것뿐이지 POU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POU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핑콘 같은 걸 굳이 왜 도입해야 되는지는 또 잘 모르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 교수님이
사실 뭐 미분 형식도 버리고 POE도 다 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종국에는. 근데 이제 미분 형식으로 저희가 계속 다루면서 봤던 거는 일종의 구체화를 계속 저희가 봤던 거인 것 같고, 사실은 SES랑 뭐 두 번 FN 뭐 D가 두 번 가서 0 되는 거랑 이렇게 커뮤테이티브한 것만 있으면은 롱 이그젝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의 구체화로서 저희가 좀 메이어비트로 시퀀스를 봤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저번 메인 스터디 때 그 스펙트럴 시퀀스의 페이지 만드는 거 막 얘기하실 때 이해는 잘 못했지만, 필트레이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숏 이그젝 시퀀스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긴 애들이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숏 이그젝 시퀀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롱을 만드는 거는 뭐 호모로지 계산을 하려고 만드는 건가 싶긴 한데, 그 사실은 POU나 이런 거는 구체화로서 우리가 필요한 정도인가? 이 부분이 저도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의 측면에서는 아 그래 우리가 이거를 계속 봐왔고 충분히 도움도 많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음 불어 매핑콘 같은 것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직은 그거를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위상수학에서 계산은 뭘까요? 사실 약간 지금 조금, 이 서브 스터디를 사실 메인 스터디가 하는 동안 계속 하긴 할 텐데, 좀 어떻게, 어떤 것들을 같이 봐야 될지가 조금 어려운 게, 계속 미분 형식 보거나 저번처럼 호프 파이브레이션 볼 때는 확실히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는 대상을 미적분학으로 계산한다는 감각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내용을 볼 때는 약간 막 막 말을 하고 뭔가 같이 적고 보긴 하는데, 아, 약간 좀 붕뜬,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어렵네요. 뭔가 그 증명 같은 걸 그 연역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은 뭔가 조금 같이 한다는 느낌은 뭔가 좀 이게 안 들긴 하니까 그게 조금 그런 것 같긴 해. 이게 뭔가 그 뭔가 저런 거 이그젝 델타 맵에 대해서도 이그젝트니스가 되는 거를 보이긴 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뭔가 노트를 가져와서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 남이 써놓은 증명을 그냥 뭔가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조금 맞아요. 저도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연역적인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필요한, 분명히 언어랑 연역적인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 좀 메인의 내용을 따라가려면. 아, 근데 아직도 저는 그 교수님이 막힐 때 그 미적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직 좀 잘 체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옆에 메이어비트리 시퀀스 여기 옆에 박스 복사해온 것처럼 쓰는 게 구체화로 돌아가는 건가? 약간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뭔가 구체화를 보고 싶을 때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는 막 정확히 완전 다 무조건 계산으로 환원해서 보려면은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 안에 결국엔 다 미분 형식들의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정도만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ES에서 LES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 다 이제 미분 형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코오몰로지 레벨에서도 HM, 그다음에 H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가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런 영역을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거는 똑같이 남아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체인 컴플렉스 같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쫙 이런 이런 느낌으로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미분 형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하고 보니 하나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 밑에 만약에 뭔가 수업을 딱 들었는데 이거 먼저 갑자기 교과서에 써 있고 갑자기 이거 먼저 증명 본 다음에 이그젠플로 그냥 위에 이런 거 미분 형식 이런 거 이그젠플로 볼 수 있다 이러면은 이 밑에 게 증명을 아예 떠올리지 못한다거나 아예 이게 뭔 말이지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서 지금 이것처럼 한번 보고 이거를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은 사실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감각이 뭔지 아직 좀 손에 안 익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불편함을 얘기해 봤습니다. 방금 김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완전 느꼈던 게, 저는 이걸 스네이크 lem마를 완전, 진짜 완전 면역으로만 이게 딱 배워서 그때는 이게 뭔가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POU로 각 잡고 숄트에서 롱으로 넘어가는 걸 보이니까 이게 POU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뭐에 대응되는지 이게 딱딱 보이고, 이그 텍트닉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이게 보이니까 뭔가, 네, 저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구나. 약간 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그렇겠네요. 음.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는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요거 잠깐 화이트보드 저장을 해놓고 뭔가 약간의 어느 정도의 또 심상들과 동시에 불편함을 같이 안고 가는 서브 스터디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네 다음 다음에는 어떤 거를 같이 보면 좋을까요? 이거 얘기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막 증명을 연역적으로 같이 막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거는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싶어서 저는 좀 계산을 여기를 사실 안 해봤어가지고 좀 따라하기에 크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 레시피를 한번 봐야겠다, 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TD 수업에서 그 심플렉셔 호몰로지 이런 개념을 이제 컴플렉스, 심플렉셔 컴플렉스를 배웠는데 좀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발표는 좀 그런 것 같고 요즘에 좀 서브 스터디가 화이트보드 위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노트는 올릴 건데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미적분학 계산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심플리셔 컴플렉스 관련한 거 전에 교수님이 그 명서준 선생님 그 노트로 스톡스 티오렘이랑 엮어서 올려주신 거 있는데 저 그거 조금 보다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보다 말았는데
그냥 한 차례 좀 심플리셔 콤플렉스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짧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메인 스터디 때 한 차례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음, 네, 우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선 숙제로 주신 게 있으니 좀 각자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하면서 좀 증명이나 연락이 막히는 게 있으면은 디스코드에 남겨주시거나 좀 시간 맞는 분들 라운지에서라도 그런 건 얘기하면 될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좋을까? 이거는 약간 좀 어렵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또 이제 다음에 메인 스터디를 하고 나면은 또 뭔가 볼 게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완전히 정해야겠다는 느낌보다도 약간 그때 뭐 딱히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하자는 좀 대안 정도로 설정하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호몰로지 같은 거를 좀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호몰로지 말씀하시죠? 뭐 심플리시 호몰로지.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막 이 정도 왔으면 그 이런 호몰로지 하나 보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레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플렉셔리랑 셀룰러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그두 개가 아직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도 셀룰러는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각각 하나씩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게 없으면 심플리셔 호몰로지를 한번 한 차례 보고 그거를 그 스톡 시오렘으로 엮어서 좀 계산해 볼 수 있으면 그 계산을 좀 한번 봐보죠. 뭔가 나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으니.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 레벨에서 저희가 뭐 그런 이 양축의 컴플렉스를 다루는 것도 조금 더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백재민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그 적분 영역 쪽으로는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 심플리시얼 쪽으로 좀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면 혹시 이제 다음 주 메인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고 뭐 바로 좀 서브스토리에서 같이 봐야 되거나 급하게 좀 같이 바로 좀 볼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교수님이 써준 노트를 기초로 해도 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그 심플리시 호몰로지를 한번 조금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